과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었다가 그 이후에는 또 전쟁에 대한 위기감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전쟁과 관련된 위기감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 시작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곧 발생할 것 같다는 위기감까지는 거의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럼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좀 아예 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평가하는 게 어쨌든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푸틴 대통령이 물러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의식을 해서 정치적 실권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20일 날 훈련이 끝나면 다들 복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유가를 안 떨어뜨리려고 미국에서 계속 어떤 약간의 그 긴장감을 조성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러시아는 어쨌든 지난 밤에 전쟁 위기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복귀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한 5%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스크가 완화된다.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최근 3일 동안의 어떤 하락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유가가 과연 안정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고 시장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리스크가 완화되는 수준까지는 오늘 밤에 지난 밤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유가가 안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루드 오일이 90달러 아래로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91달러 선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약속했던 그 증산량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쉘 업체들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암묵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서로 담합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것이 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보면은 그 유가를 갖다 90달러대로 올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내부적인 아니면 유가 시장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 안정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근데 워낙 지금 인플레를 만들고 있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상승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 본격 반등은 좀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럼 금리 인상에 따른 차후에 이제 오늘은 시장이 반등했잖아요. 차후에 시장 변동성은 또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투자를 하는 데 더 좋은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미국의 현물 시장, 즉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모기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미국 국내 변수들이 나아지는 상황들이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도 또 늘어난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변동성이 그다지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적으로 못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200일 선에 걸려가지고 스탑을 해버렸거든요. 그건 시장의 어떤 억누르는 요소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이제 내일 FOMC 회의록 발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일부 소수에서는 내일 아주 급진적이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긴 한데, 근데 그렇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의견들을 보면은
3월달 15일, 16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제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때 금리 인상의 어떤 횟수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터지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50bp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당일날 25bp 정도의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 차이만큼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1월 시장을 크게 흔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도 12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비슷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이번 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 의사록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본격 반등이라기보다는 일단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반등이 나타난 거다. 이 정도까지만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런 시장에서는 어디에서 우리의 투자처를 찾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제 이론상에서는 금리와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는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데 금리 인하하면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 보고 이럴 때 우리가 그 답을 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현실의 어떤 주식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JP모건에서 조사한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7.3% 정도 그동안 과거의 역사에서 그렇게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길게 보면 그렇지만 뭐 한 6개월, 12개월 길게 보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뭐냐면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모두 지출을 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수익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소비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금융 쪽 섹터에서 이번에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한 3분의 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리츠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리츠라는 것이 고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충분히 해지의 수단도 되고 리츠 회사들이 고금리의 어떤 배당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 인상기의 인상 이후에 향후 12개월 동안 리츠 회사들의 수익률이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드릴 종목은 뉴욕 모기지 트러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약자로 NIMT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매출이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11%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장 목표가도 현재보다 한 30% 이상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서 손절매는 물론 하단부에 마이너스 7% 정도 잡으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기로도 뭐 금리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는 부동산이 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리츠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시장의 지금의 본격 반등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단계고 그리고 곧 피크아웃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격 반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해봐야 될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그 외 산업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매출과 순이익의 어떤 성장성 기본이고요. 그리고 순현금 보유액, 기말현금에서 총 부채를 뺀 순현금 보유액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하락하더라도 매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국의 확진자 수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2주 사이에 굉장히 한 10분의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0만 명, 100만 명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8만 명대로 급감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게 앞으로 좀 더 확산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변수들이 없더라도 위드 코로나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냐 봤더니 아직까지 항공주들이 그렇게 상승을 크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을 가져왔는데 미국 국내선 쪽에서는 탑 항공사죠.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금 보면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만 올라가더라도 현재가 대비 한 50% 정도 수익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면서 손절매 역시 마이너스 7% 정도 룰을 지킨다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위기감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본격 반등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봤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쪽은 리츠 쪽, 그리고 시장 본격 반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좀 담아볼 종목은 유나이티드 항공,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